네, 앞서 나온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오늘 광주에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직접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서강호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현재 경찰청은 독립외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청의 독립기관이 된 배경부터 좀 살펴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경찰은 치안국 치안본부를 거쳐서 91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네. 특히 경찰청은 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책 중립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91년에 내분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권의 행사 범위는 역대 정부 때마다 미세한 조정들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위는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그동안의 경찰 조직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행안부에서 꾸린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요. 비공식 직제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격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내용을 풀어서 쉽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라는 의미는 결국 공무원의 개선 조직 체계 내에서 행안부 장관, 국장, 그 아래 경찰청장을 두고 관료와 정치 집단이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경찰국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럼으로 인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신 거죠? 예, 맞습니다. 91년도에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한 목적 자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독립외청인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해서 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 회귀이자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신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찰국 부활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님 말씀과 조금은 반대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비록 현장 경찰관들은 일만 늘어나고 인원 예산은 증원이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2024년도에 국정원의 국내 대공정보가 경찰로 이관 등 경찰권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에 대해서 사전 면담 후에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사와 예산, 감찰권을 이용해서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비춰지고 있고 또한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 맹세, 줄 세우기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료와 정치 집단이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해서는 시민 통제 방식을 더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통제 방식으로는 현재 거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가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힘을 포착해내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직협이 내부 고발자이자 부당한 경찰 권력에 대해 감심이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경찰 운영은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 의결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 6명의 비상임위원이 있고 그리고 한 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전직 치안감 이상 경찰 관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비상임위원은 주로 법조인, 교수, 언론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현실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현실을. 그러다 보니 경찰청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는 실태가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한 달에 이해 정기회의가 있는데 안건 부결률이 91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 3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총 2,345건 중 부결률이 고작 3건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로는 이원 선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장 임명에 있어서 동의권은 말 그대로 동의라는 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임명에 있어서도 서류 검토와 면접 등을 통해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법과 같은 실질적 추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정돼야 합니다. 네,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이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주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자 국가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성명서와 1인 피켓 시 등을 전국 지역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도 1인 피켓 시를 하였고 저도 오늘 5.18 상징인 구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거 경찰이 아니라 시민의 경찰로 다가가고자 지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경찰국 신설 추진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의제를 올려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호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